꿈을 꿨다고? 무슨 꿈을 꿨나 들어볼까? 놀이동산. 놀러 가고 싶구나. 아이스크림. 필요하셨구나. 필요순도 나와서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 놀이동산 꿈을 꿨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했던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단어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헷갈리니까 그냥 계속 보면 돼. 지금 이해 못해도 그냥 계속 보면 돼요.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요. 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생식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 생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성생식은요, 생식 세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야. 모든 경우는 아니고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은 보통 단세포 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세포다 보니까 생식세포 만들 수 없어. 그치? 자기가 그럼 생식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갑자기? 그럼 체세포 분열 체세포도 없어지는 거잖아. 보통 이런 애들은요, 그냥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는 이제 몸에 그냥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자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무성생식이고요. 당연히 내가 분열을 하거나 또는 내 몸의 일부분을 떨어뜨려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모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지게 돼요. 유전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 사실 좋진 않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데 계속 부모랑 똑같은 애만 만들어지는 거잖아. 변화의 여지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번째, 유성생식은 말 그대로 생식 세포를 형성합니다. 성이 있어. 그 생식세포를 형성하고요.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드는 생식 방법. 즉,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에는 46이라는 체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절반인 N은 23이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생식세포 자체만 보면은 부모와 동일하진 않지만 여자의 것 또 남자의 것, 엄마 아빠 거가 하나하나씩 모여서 합쳐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염색체 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그거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지만 이거 진짜 싫어했어.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생명과학 1에서도 이게 킬러 문항이었잖아요. 정말 다행이지 이 부분이 우리 통합과학에 없다는 거. 없잖아. 네, 없잖아요. 정말 다행이죠. 어쨌든 이거 보면요, 우리가 보통 그때 배웠을 거예요. 간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간기는 굉장히 짧고요. 분열기는 반대로 했네. 간기가 굉장히 길고요. 분열기가 짧습니다. 분열기는 우리가 영어로 M기라고도 부르고요. 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G1기, S기, G2기. 본 적 있을까? G1, S, G2 본 적 없네요.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M기, 분열기. 그래서 이 간기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 S기에서는 DNA가 복제됩니다. DNA 복제. 가장 중요하지. DNA 복제. 물론 이제 G1기나 G2기에서도요, 세포가 어쨌든 두 개로 나눠져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세포에게 필요한 세포 소기관들도 많이 늘어나야겠지. 세포 소기관을 만들거나 세포 자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하는 기관을 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S기에서 DNA 복제가 되어야 분열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2기에서는 DNA가 다 잘 복제되었나? 같은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S기에서 DNA를 복제한다. 그리고 분열기는요, M기라고 하고 가장 짧아요.
거의 여기서 이렇게 그래도 파일을 좀 많이 크게 차지하겠는데 실제로는 막 거의 막 몇 초 사이에 끝난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분열기에는 전중후말이라고도 부르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M기 자체가. 그래서 각각 M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세포 분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키가 이미 다 큰 것 같아도 세포는 필요 없는 세포들은 이미 죽고 다시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막 손에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때렸나 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막 게임을 하다가 이중모션 알아? 이중모션 하다가 친구 막 등을 많이 때리다가 내 손바닥이 까졌어. 그러면 지금 세포가 사라진 거잖아, 그치? 그치만 내 세포는 다시 복원이 돼요. 새세포니까 새세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성장하고 DNA가 복제되면 보통 S기에서 DNA가 복제되어 세포 분열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간기라고 합니다. 간기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열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분열기 첫 번째는 전기인데요. 핵막이 소실됩니다. 이거 보일까요? 핵막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핵막이 소실이 되고요. 염색체가 응축하게 됩니다. 핵막이 소실되고 염색체가 응축돼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이 엉겨있는 상태가 이렇게 실처럼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복제를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실들이 엉켜있는 상태에서 그냥 끊어내면 어떻게 되겠어? 실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 DNA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유전 정보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염색체가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염색체가 응축이 되고 핵막이 소실되는 단계가 전기이고요. 이제 핵막이 다 소실이 됐고 얘네들이 이제 이 세포 내부에 이렇게 막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적도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적도? 맨 가운데라고 해가지고 세포 중앙에 이렇게 일렬로 쭉 배열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중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핵형 분석했잖아.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염색체들을 다 크기별로 나눠 이렇게 나열해 놓았던 거. 나중에 찾아보면 우리 교과서에는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이. 그런 핵형 분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중기 상태일 때를 가지고 합니다. 중기 상태일 때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나열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가운데에 쭉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면 한눈에 보기 쉽잖아. 겹쳐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되는 시기 중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반으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분리된 거야? 얘네들은 서로 뭐라고 불러? 얘랑 얘는 뭐라고 불러? 네 글자. 맞아요.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얘네들이 서로 가운데가 쭉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서로 양 끝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렇게 양 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후기라고 불러줍니다. 후기. 자, 이제 후기가 됐고요. 얘네들이 이제 이 가운데 쪽에 세포막이 함입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세포가. 이때를 우리가 말기라고 불러주고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핵상은 EN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부모와 똑같은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떤 책인지에 따라서 얘를 간단하게 설명할지 깊게 설명할지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문제집을 사긴 살 거지? 산다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외울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일단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기부터 분열기까지 살펴봤어요. 자, 체세포 분열 살펴봤으니까 감수 분열. 얘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죠.
감수, 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감수 분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얘는 분열이 2번 일어납니다. 분열이 2번 일어나는데 DNA 복제는 한 번만 일어나요. 맨 처음에 간기일 때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똑같지?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 DNA가 복제되고 전기, 분열기 첫 번째 분열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기에서 똑같이 염색체가 응축되고요. 핵막이 소실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 있어.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 있는 요 염색체를 우리가 특별히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똑같이 중기에서는요 가운데에 쭉 배열이 됩니다. 중앙에 똑같이 배열이 돼요. 중기 때. 그리고 이때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는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하지 않고 그냥 일렬에 쭉 배열되어 있었어.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가 떨어졌거든. 근데 이때는 지금 배열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상동 염색체랑 배열이 돼 있지. 여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를 분리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는 후기와 말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열 2번째가 시작돼요. 다시 중기부터. 물론 전기부터이긴 해요. 근데 핵막이 아직 소실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응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보통 전중후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들이 다시 요거 하나만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체세포 분열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지. 똑같이 염색체가 그냥 접촉판에 배열되어 있고요. 얘들이 반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아까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후기 말기를 거쳐서요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알다시피 지금 첫 번째 분열에서 EN이 N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EN이 N으로 바뀐 시점이다. 왜냐? EN은 상동 염색체잖아. 우리 상동 염색체를 의미했잖아. 근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으니까 N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가지고 가는 염색체의 수도 N이 되겠죠. 그리고 복제되어서 만들어졌던 그 염색 분체가 다시 분리되는 거니까 N이 아까 핵상이 N인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겠죠. 요게 바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요 간기에 DNA가 복제된 다음에 분열이 한 번만 일어나죠. 네, 한 번만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무엇이 분리된다? 염색 분체. 가 분리되기 때문에 DNA 수나 DNA 양 같은 것들이 모세포랑 똑같은 애들이 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아까 선생님 그 원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체세포 분열로 형성된 딸세포가 성장해서 또 다시 다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것들을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분열이 한 번 일어나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감수 분열은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분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불렀죠. 간기에 DNA가 복제된 다음에 분열이 연속해서 몇 번? 2회,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번 일어나는 거를 각각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불러주는데 감수 1분열은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상동 염색체가 둘이 결합을 해서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체세포 분열이랑은 다른 거였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됨으로 두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된다. 즉 EN이 N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요. 각각 다른 딸세포로 전달되면서 염색체 수에 변하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지금 별표가 3개 있죠. 염색 분체 분리, 상동 염색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문제를 헷갈리게 돼요.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문제를 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감수 분열에서 체세포 분열과 같은 분열이 나타나는 지점은 뭐 감수 1분열일까 감수 2분열일까? 그러면은 2분열이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뭐 문제를 만들 때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표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분열 한 번만 일어나고 이가 염색체 형성되지 않고 딸세포는 2개,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생체세포 형성 과정에서는요, 분열 횟수 2번이고요, 이가 염색체 형성되고요, 딸세포 수는 4개이고 핵상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핵상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게 조금 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뒷장이 밑에 있는 3번입니다. 생식세포 형성의 중요성. 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N이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왜 핵상의 변화가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생식세포 유전적 다양성 획득을 위하여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 자,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감수 1분열에서 감수 1분열 중기에 보시면요, 적도판에, 그러니까 정중앙에,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고 했잖아. 이 배열은 얘네가 무작위적으로 하는 거야. 너가 제일 기니까 너 저기 맨 위로 가. 너 짧으니까 제일 맨 밑으로 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있던 위치에 우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 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무작위 배열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식세포 염색체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조합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한 장 더 뒤로 넘어가야 돼요. 생식세포 유전적 다양성은 상성 염색체의 독립적인 분리에 의해서 독립적 분리에 의해서도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수 1분열에서 배열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은 모든 상동염색체 쌍에서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N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진 모세포로부터는 2의 N제곱 가지의 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동염색체가 어디에 배열될지 모른다고 했지. 근데 어디 부분에 배열될지도 모르는 것부터 뿐더러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우리 그냥 왼쪽 오른쪽을 기준으로 볼게요. 왼쪽에 보니까 대문자 A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소문자 A가 있지. 만약에 적도판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은 라지 A, 라지 B, 오른쪽은 소문자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 이런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뒤집힌 상태라면, 우연에 의해서 이게 뒤집혀 있던 상태라면 이게 오른쪽처럼 되겠지? 여기 왼쪽에는 라지 a, 스몰 b, 오른쪽에는 스몰 a, 라지 b. 그러면 지금 똑같은 유전자야. 그치? 똑같은 상동염색체야. 근데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딸세포의 이 유전자 구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에 23이었지. 23쌍이라서 2에 23. 그래서 엄마 거 2에 23, 아빠 거 2에 23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이렇게 막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체세포 한 개의 염색체 수와 DNA 양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 절반을 엄마 아빠한테서 가져오니까. 만약에 생식세포가 분열이 됐는데 똑같이 2N으로 시작했다면 그 자손은 4N이 되겠지. 그러면 부모와는 다른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생물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적응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 다양한 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점점 더워지는 환경이야. 근데 특히 더위를 잘 안 타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좀 살기가 편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더위를 진짜 많이 타요. 그냥 조금만 더우면 땀이 막 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이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인간이겠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도태될 수 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때 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성생식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유전자가 모개랑 똑같아. 부모랑 계속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환경이 쉽게 변했을 때, 빠르게 변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해보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요거는 수업 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와요. 알겠지? 요거 한 장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밑에 있는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입니다.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가형 음색체 형성되고요. 감수 분열 결과 생식세포 형성됩니다.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맞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헷갈리게 될 수 있어.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니죠? 아니에요. 감기에 DNA가 복제된 세포 분열이 연속해서 2회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체세포 한 개당 4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진 생물이래. 얘는 생식세포 염색체 조합이 몇 가지가 일어날까? 2에 4 해가지고 16가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사람이 23쌍이라서 2에는 2에 23쌍의 생식세포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